네, 안녕하십니까. 2023년 3월 13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. 네, 4일 전에 SM 하이브 카카오 얘기 드렸는데요. 네, 좀 조심해야 된다. SM 위험하다.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를 띵띵띵띵 그리면서 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. 갭 상승 조심해야 됩니다. 갭 상승 급등, 오버슈팅, 필회침 이런 것들이 과열 양상을 볼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은 보고 주식을 산단 말이죠. 늘 얘기 드렸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,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 눈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주식을 구입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급등했어요, 또 급등했어요, 또 급등했어요. 여기서 주식을 산다는 말이죠. 예, 보시면 네, 개인 투자자가 이 주식을 이렇게 급등했을 때 15만원에 또 산다는 거거든요. 예. 이 주식이 이제 문제인 거죠. 15만원, 15만원, 14만원, 이렇게 이 3일 동안 이 샀던 투자자들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30%인 거거든요. 예.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30%잖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개파락. 뭐 이거 손절도 못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이제 저녁별, 예. 이브닝 스타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요. 예. 모닝 스타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 저녁별형이 이렇게 뜬 뜨는 거죠. 이렇게. 이 갭. 네.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갭을 메우거든요. 이 갭을. 이 SM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좀 비상식적이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. 왜 이번에 이런 일이 생겼지? 왜 이럴까? 일반적으로 M&A 합병이 그동안 수없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식의 합병은 저도 정말 처음 보거든요. 아무리 매물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네, 당장 뭐 조선 회사도 그렇고 뭐 GS도 그렇고 수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합병을 했었는데 뭐 공개 입찰을 하든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매각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개 매수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경우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이거 뭐 좀 뒤가 좀 냄새 난다, 이거 뭐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닌가,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라고 이제 방송을 이제 한 거죠. 예. 이런 식은 뭔가 상식적으로 주식을 싸게 사려고 하는데 카카오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렇게까지 공개 매수를 해가면서 주식을 살 필요가 있나? 카카오가 지금 본 사업이 그동안 문어발 확장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, 카카오페이, 카카오게임 뭐 지금 다 잘 진행되는 것도 없고 주가도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공개 매수로 해서 주가를 부양해서 이렇게 인수를 한들 뭘 하겠느냐, 이제 전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. 네. 뭐 가격이 안 맞으면 주식 안 사도 되고 다른 대기업들이 그동안 이게 그렇게 좋았으면 얘를 뭐 매집을 했을 건데 그렇지도 않은데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과열된 양상에서 급등을 시키고 특수한 몇몇 사람은 또 이걸로 큰 이익을 얻었겠죠. 보시다시피 지금 SM이 지금 이 불황장에서 뭐 6만원 하던 게 16만원까지 10만원에 더 올라갔으니까요. 이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익을 받고 누군가는 손해를 봤을 건데 그 이익을 본 자는 몇 명이 안 되고 손해본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큰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식시장의 역사거든요. 과거에도 엊그제도 제가 뭐 바이오 기업들 뭐 시젠, 신풍제약, 제넥신, 박셀바이오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 보십시오. 이 급등했을 때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거 뭐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. 시젠도 마이너스 84%, 신풍제약도 마이너스 90%, 제넥신도 마이너스 90%, 박셀바이오도 마이너스 87%. 이때 똑같습니다. 갭 상승, 급등, 갭하고 피레침 나오고 뭔가 들끓고 개인들에게 뭔가 이슈가 생기고 뭔가 화려하고 갭 상승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. 예. 이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죠, 주식시장에서. 그냥 급등이 아니고 갭 상승 급등. 그러면 개인들은 더 환장하고 더 피가 끓거든요. 더 주식을 사고 싶어 하고. 그걸 다 이용하는 겁니다. 네. 신풍제약. 마찬가지죠. 예. 이런 피레침, 꼭대기에서 나오는. 지금 정확하게 SM도 이제 완전 피레침이 나온 거죠. 예. 완전히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아무튼 주식이 뭐 지금도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습니다. 이게 미국은 굉장하죠. 예,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지방 저축은행들 뭐 좀 규모가 큰 은행이 파산한다,
뭐 강원랜드 사태 난다 뭐 이러면 정부에서 뭔가 어떻게든지 뭔가 수를 쓰는데 그냥 바로 오픈런 되면서 이제 바로 파산해 버렸거든요. 예. 그런 걸 보더라도 이게 진짜 그냥 뭔가 정글 같은 곳이죠. 진짜 총도 뭐 총기 사용도 허용되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는 얄짤이 없습니다. 그냥 그대로 그런 걸 보면서 이 주식시장은 정말 정글과 같은 곳이다. 지금도 뭐 마찬가지.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, 흑자를 계속 내는 기업, 기업의 성패,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죠. 그 이익을 내지 못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자금 회전을 계속 지켜야 되고 돈이 돌아야 되는 거고. 지금도 이제 이 SM이라는 주식이 그다음에 하이브라는 주식이 여기서 막 그다음에 카카오라는 주식이 급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슈를 쫓아가면 안 된다. 뉴스를 쫓아가면 안 된다. 지금 비록 안 좋지만 비록 지금 힘들지만 뭔가 기업의 가치가 높고 이익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. 이제 그런 걸 분할 매수하는 게 뭐 6개월 뒤, 1년 뒤 나중에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전세가 역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제가 재작년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들, 신풍제약, 시젠, 뭐 제네신, 박셀바이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면 지금은 이쪽에서 뭔가 또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시젠, 신풍제약, 제넥신, 박셀바이오 이 네 종목을 지금 수익률을 일주일 동안 한번 체크해 보겠다고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. 시젠이 0.6%, 신풍제약이 3.8%, 제넥신이 마이너스 5%, 박셀바이오 6%. 뭔가 이제 급등이 이제 박셀바이오에서 우선 가장 먼저 나왔었고요. 제일 좋지 않은 주식이고, 신풍제약 또한 20% 급등이 나왔고, 시젠도 이제 슬슬 또 고개를 또 들고 있습니다. 이제 제넥신이 하나 남았는데요. 뭐 여기서 이제 투기적으로 절대 이런 주식을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얘네들의 수익률 변화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. 쇼커버링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공매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주식을 사고 팔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움직임을 연구하는 거고 공부하고 하다 보면 쇼커버링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셀트리온도 다시 반등이 나오네요. 어쨌든 중요한 것은 왜 반등이 나오나요? 볼까요?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은데 없죠. 이런 것도 뭐 쇼커버링 일종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. 계속 시장이 이제 뭔가 변화하고 있는데 주가는 많이 빠졌고 많이 빠졌던 기업들이 올라오고 반대로 SM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다시 퉁퉁퉁퉁 개파락 또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무리는 안 하는 게 좋다. 이렇게 급등락 주식은 손을 안 대는 것이 현명하다. 안전하게 좀 변동성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성장 곡선을 그리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게 저희 이제 투자 철학이죠. 근데 그 투자 철학이 100%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. 힘들 때도 있고 그게 오히려 역행할 때도 있고 더 나쁠 때도 있죠. 가치주가 완전히 죽어나가는 시점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가치주가 각광을 받는 기간도 있고 계속 변화합니다. 성장주가 테마가 되는 시기가 있고 기술주가 바이오주가 그 다음 로봇주가 뭐 다양한 그런 이슈 마치 인기 차트처럼 멜론 그 다음에 망고 이런 좋은 음악 프로그램 인기 차트처럼 어느 한 업종이 지금 2차 전지가 거의 대세죠. 이쪽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또 반대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이제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고 중국에서 저가 공세가 나오고 리튬에 대한 가격 폭등에 의한 마진 축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하면 또 그쪽이 또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주식시장은 계속 그런 변화의 흐름이 선상에서 길 위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시장을 잘 판단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. 지금도 에코프로 보시면 또 신고가거든요. 그래서 이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쏠림 현상이 주식시장의 어떤 전부는 아닌데 얘네들이 그걸 이용해서 뭔가
여러분을 현혹하고,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사고, 그러면 그 누군가는 기관 투자자는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니까 결국에는 엑시트를 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. 가장 핵심은 뭐죠?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. 나와야 되는 거죠. 누군가에게 내 주식을 누군가에게 팔고 나와야 된다. 공매도는 내가 세상에 있지도 않은 허상의 주식을 팔아서 그걸 누가 그 주식에 대해서 더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,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가장 나쁘게 생각할 때, 손절할 때 그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.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내가 가진 주식이 공매도가 많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어떻다는 거죠. 급격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쁜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. 더 나쁜 뉴스가 나와야지, 더 주가가 하락해야지 공매도권들은 그 손절하는 물량을 잡아야 되니까. 그렇죠? 이게 상식입니다. 내 주식이 어떤 상태인지 잘 보시면 됩니다. 내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나쁜 뉴스가 나오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크게 나쁘지 않아. 뉴스만 자꾸 나쁜 뉴스가 나와. 그러면 공매도들이 작업을 해서 나중에 뭔가 상황이 역전될 때 쇼커버가 급등하는 거군요. 셀트리온이 그런 이제 케이스가 나왔고요. 반대로 뭔가 급등하고 막 뿜뿜하고 있고 좋은 뉴스가 나온다? 그러면 이 좋은 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주식을 떠넘기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. 급등시켜서 뭔가 마지막에는 다 팔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때 이제 마지막 누군가는 가장 마지막, 내가 마지막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. 그 마지막 바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크게 시장 전체가 훼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뭐 많이 떨어진 주식은 또 반등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, 많이 또 올라간 주식은 또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